일단 이것부터 구분합시다. 자, 25년 9월 30번 2학년 모의고사. 그래서 시작할게요. 일단은 empathy가 나오는데요. empathy. empathy. 자, 이거랑 sympathy랑 구분을 합시다. sympathy 여러분 알고 있죠? sympathy. 자, empathy는 여러분 이제 공감이라고 외우고, sympathy는 동정이라고 외우고, sympathy에도 공감이라는 뜻이 막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냐? empathy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그거를 고통을 겪든 뭘 하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해주는 공감을 말한다. empathy는, 오케이? empathy는 그런 공감이고요. sympathy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왜 어울리냐면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오케이? 동정, 연민 요런 의미가 담겨 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sympathy는 좀 외부자 시점에서 동정심을 갖는 거다. 오케이? 좀 외부자 시점에서. empathy는 마치 자기 일처럼 갖는 거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기 일처럼 동일시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외부자 입장에서. 요렇게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sympathy를 썼을 때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합시다. 비록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자, 비록 공감이 널리 칭송을 받아요. 널리 칭송받고 지지를 받아요. supported도 될 수 있겠죠? supported, 그죠?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학자들과 공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공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public figures 하면은 유명 인사들 말하는 거죠. 공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아. 그러나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전부가 empathy booster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부스터는 뭐예요? 증진시키다. 그렇죠. 근데 부스터잖아. 증진시키는 사람이잖아. 지지자인 거죠. empathy booster. 여기서는 모두가 공감 지지자인 것은 아니다. Critics of empathy. 야, 이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나? Empathy가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 이게 지금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이 사람,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Critics of empathy에 대한 글입니다. 오케이? 공감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이에요. 자, 공감의 비판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공감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다. 뭐로부터? interpersonal, 사람 간의, intergroup,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래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럼 공감을 안 하면 더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입장을 다 잘 들어보자고요. In fact, they argue. 사실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empathy가 makes such conflict를 더 악화시킨다고요. 몇몇 그런 갈등들을 make such conflict worse, 더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These critics maintain that 이러한 비평가들은 유지합니다. 어떤 생각을 유지하냐면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empathy가 지치게 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exhausting. 이 공감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고 어디로 일어나냐?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지금 burnout은 명사입니다. 그렇죠? lead to burnout and insensitivity. 뭐예요? insensitivity 무감각이죠.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아니, 공감을 하는데 어째서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까? 소모적인 것과 또는 burnout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강조해요. 엄청 강조하는데 with our in-group
인그룹은 내 집단이죠. 아 우리는 정수리니까 우리 정수리 집단 그죠? 쟤네는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이니까 외 집단 막 이렇게 사람 간에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그거네. 너네 그 저 응원하는 팀 다르지? 쓱이 누구야? 아 키움 그리고 롯데? LG? 아 키움이랑 LG. 그러면 키움이랑 놀아야지. 얘네 왜랑 왜 놀아? 아 그러니까라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키움 응원하는 사람끼리는 엠패시가 너무 잘 돼. 막 엄청 공감해. 근데 이제 또 여기 응원한 팀하고는 또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를 왜 응원하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공감을 잘하면서도 그 공감으로 인해서 배타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배타적이 된다는 거는 inclusiveness가 아니고 exclusiveness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our in-group, 내 집단과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하게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는 resist. 또 어떤 경향이 있냐? 이거 tend to죠. tend to resist. 저항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감을 저항해요. without groups. LG 공감해요? LG 공감 못하죠. 그렇죠? 저항하고 있잖아 지금. resist.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즐겨요. 아 LG 이번에도 졌네 하고서 다른 아웃그룹의 고통을 즐겨요. 심지어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 어떤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 맥락에서 우리 팀은 이겼고 쟤네 팀은 졌네. 상대가 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인조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위험한 경향이죠, 그렇죠? 오케이? resist 오케이? 맞나요, 그죠? 앞에랑 다른 거니까 그죠? does 그래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위한 prescription is often efficient in cases of conflict. 자, prescription 뭐죠? 처방이잖아요, 그죠? 더 많은 공감을 갖다가 처방을 하는 것은 종종 효율적이다. 갈등의 경우에 효율적이다. 자, 공감을 더 많이 하면 좋대 안 좋대? 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efficient 나오면 맞아요? 아니죠. 이건 좀 이상하죠, 그쵸? efficient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안 좋은 효과. 안 좋은 거잖아, 그죠? 뭐 worse 이런 거잖아, 그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counterproductive. counterproductive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대되는 이런 거고 counterproductive 하면 뭐겠어? 생산에 반대되는 그걸 뭐야? 역효과죠. 역효과.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오케이? 공감을 더 많이 처방하면 갈등 상황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mpathy, they argue. 그들은 주장하기를 공감은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 and force us. 자, 더 갈등을 유발시키고 force us, 우리를 갖다가 into an us vs them mentality. 우리 대 상대방. 우리 대 상대방 대결 구도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더 우리를 밀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Finally,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편, 니네 편, 상대편, 우리 편 아닌 놈. Finally, even when you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그래서 마침내 심지어 우리가 공감하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와 dissimilar 비슷한 점이 없는,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 않은 우리와 많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굉장히 다르거나 or in unfamiliar context, 친숙하지 않은 맥락,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우리가 공감하려고 애를 쓸 때조차도 even when, 그럴 때조차도 뭐해?
그럴 때조차도 어떤다?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때때로 우리는 정확히 공감을 못하는데요. With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정확히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더 많은 오해와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낯선 사람한테 너가 다른 팀 사람한테 공감하려고 해도 너는 공감을 결국에는 못하게 돼 있다. 다른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frustration. 오해를 하거나 frustration. 야,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집중을 했다면 어떤 단어와 연결됩니까? 지금 misunderstanding and frustration이 앞에 나왔던 뭐랑 연결됩니까? 소모적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exhausting, 소모적이고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오케이? 왜? 공감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공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자꾸 공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그죠? exhausting과 burnout, insensitive to suffer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오케이? 이해됐죠?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공감에 대한 비판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We should give up. 우리 포기해야 돼. 그만둬야 돼. on empathy. 그 공감에 대해서는 그만둬야 되고 and employ other tools.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된대요.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rational compassion. compassion도 연민과 동정이거든. compassion. 근데 연민과 동정인데 뭐예요? rational한 연민과 동정이네. rational compassions or moral emotion. 도덕 감정들. like fear, anger, and shame과 같은. 이게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성적 연민 뭐 알겠어. 연민을 하되 이성적으로 정말 이게 연민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이성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라 이거잖아. 그죠? 근데 이 fear, anger, shame과 같은 moral emotions는 이건 뭘까요? 이게 어떻게 툴이 될 수 있을까? other tools가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 분노, 부끄러움. 이거 이해됩니까? moral emotions가 우리가 이거 empathy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데에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moral emotions가 도덕 감정이 다 똑같이 느끼니까. 뭘요? 저런 감정들. 도덕 감정들을? 그렇죠. 왜죠? 도덕은 옳고 그름이잖아. 선과 악이잖아. 우리 편 내 편이 아니잖아. 도덕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 moral emotions는 이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옳은 걸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moral emotions는 바로 선악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fear, 두려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죠? 오케이? 또는 anger, 화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악한 것에 대한 화잖아. 그럼 모두가 같이 느낄 수 있죠. 부끄러움. 이거 부끄러운 건데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지. 지역으로 나누고 야구팀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진짜 스포츠 때문에 패싸움도 일어난단 말이야. 진짜로 실제로. 그죠? 훌리건들 막 난동 부리고 막 경기장 난입하고 막 훌리건이요? 어? 훌리건이 뭐지? 훌리건 몰라요?
아는 걸 레이싱팀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그 훌리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훌리건들이 이제 그 경기장 난입해서 막 싸우고 팀끼리 싸우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응원전 하다 보면은 서로 과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은 33번. 자 33번 들어갈게요. 33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시험 범위인 거예요. 네, 시험 범위만 뽑은 겁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요거 근데 기억납니까? 이거 33번은 기억납니까? 풀었던 기억나요? 자 단어 볼게요. dictionary, definition, constantly, revise, revision 하면은 수정판이죠. keep up with, debt, slave, creditor.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이렇게 자 creditor 채권자 여러분들이 좀 익혀놔야 되겠네요. be associated with, dependency, addiction 중독이죠. addicted 중독 그리고 refer to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에 대한 언급이다.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 소유물 그리고 때때로 특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property가 특성 mate, wed, blow up 폭파하다 blow up parliament 의회 국회예요. parliament capture put to death 처형하다 slang transport great grandchildren reflection 반영 자 요런 것들 익혀놓고 자 읽어봅시다. 빈칸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자 빈칸 이게 주제 문장이거든. 11번 문장 문장이 11번까지 있네. 문장이 이렇게 많으면은 빈칸을 내든 순서를 내든 삽입을 내든 다 낼 수 있는 거거든. 문장이 적으면 순서 삽입이나 이런 거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많은 개수가 많으면은 어떤 유형으로든 나올 수가 있다.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for 100 years 만약에 네가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자 네가 너를 10년 뒤 미래로 100년 미안해요 100년 뒤 미래로 네가 이동할 수 있다면 transport 이송시킬 수 있다면 you would find 자 이거 if you could잖아 그죠? if you could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을 반대죠? 그럼 이거는 would가 나오는 거죠 would 그죠? 오케이 You would find yourself confused. 아마 너는 너 자신이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너가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를 보게 될 거야. By your great-grandchildren's speech. 왜냐면은 너의 증손자들이 하는 말을 보고서 100년 뒤에 Because language, 언어 그 자체가 빈칸하기 때문이죠. 언어 그 자체가 뭐 하기 때문이야? 이것만 딱 읽어봐도 좀 대충 알겠죠?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죠? 자, 요 FEG는 인형이고요. connotation은 함축어. 자, connotation 함축어입니다. connotation. 흔히 사전에 나오거나 뭐 여러분 이게 뭐 WTO 뭐 이런 것도 connotation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FTA 이런 거. 자,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 정의는 are constantly revised. 사전적 정의가 계속 개정됩니다.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하는 이런 뭐 용례들과 지식들 이런 것들 따라가기 위해서. 오케이? 왜 용례라고 하면 사전에서 나오는 그 uses는 용례라고 해요. 어떨 때 사용하냐 이 단어를 그런 거죠. 로마 시대 때 addict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and gave themselves as slaves to their creditors. addict가 원래 로마 시대 때 라틴어로 이거였대. 그들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바치는 채권자한테 노예로 바치는 사람들을 addict라고 했대요. 그 빚을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진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중독이라는 언어로 바뀌었네. The word eventually 마침내 뭐가 되었습니까? come to 하면 뭐뭐가 되답니다. came to be associated with drug dependency. 약물 의존성과 관련되게 되었어요. 이제는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이게 또 약간 슬레이브랑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To one's addiction. 그 사람의 중독된 그 대상, 그 중독의 노예가 되는 거죠. 중독의 노예. 그래서 슬레이브랑 연관되는 거구나. The word husband. 자,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 뭐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refer to being a homeowner. husband라는 게 집주인이었다. homeowner.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였다.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Had nothing to do with. 자, 그리고 being married입니다. being married. 그러니까 marry가 결혼하다잖아. 뭐뭐와 결혼하다. 그래서 marry 자체가 타동사거든.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 하려면은 being marri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그냥 주택 소유자였거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뭐 때문에? 너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property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으로도 쓰이는 거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made it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를? made it more likely you would find a mate. 네가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the word는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came to mean a male who has been wed. 자, 결혼을 한 male,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 서술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딱 요거 보면은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또 가목적어 구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없죠? 이건 뭐죠? 가목적어는 맞는데 진목적어가 대명사절로 진목적어가 왔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에 생략된 거는 대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more likely that you'd find a m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야, 네가 너 자신의 재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혼을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에는 결혼한 남자가 된 거야. husband. 그죠? On November 5th, 1605, Guy Fawkes. 자, 1605년에 Guy Fawkes는 try to blow up. 폭파시키려고 했대요. 영국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대. Guy Fawkes가. 이때 이제 영국이 내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 있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왕정 체제가 이제 뭐 공화정 체제가 되고 그때에 Guy Fawkes가 의회 밑에다 실제로 폭탄을 설치하거든. 그래서 이제 폭파시켜서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He was captured and put to death. 그는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Put to death. 자, was captured 그리고 was captured 그리고 was put to death죠, 그죠? 수동이죠. 수동. Loyalist. 영국의 내전 이야기했지 방금. 영국 내전은 뭐야? 왕당파와 공화파였거든. 그러니까 로열리스트는 왕당파죠, 오케이?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화정파, 의회파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의회파. 그러니까 로열리스트와 의회파가 싸웠어요. 그래서 로열리스트는 burned his effigy. 그의 인형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hich they nicknamed. 그 인형을 그들은 닉네임으로 뭐라고 불렀다? Guy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인형까지 태워버렸는데 이게 근데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었던 이 작전은 정말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인형까지 태워버렸는데
그것이 Guy의 원형이 되었다. Guy Fawkes 때문에. Centuries later, 나중에 the word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그 Guy가 갖고 있던 Guy Fawkes의 이름을 땄으니까 Guy가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함축을 이제 그 단어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and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ran on Broadway. 그리고는 Guy and Dolls 라는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공연이 되게 됩니다. Guy and Dolls라는 뮤지컬이. 그래서 in American slang, 미국 그 슬랭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속어죠. 미국 슬랭에서 bad means good, cool means great. 그러니까 bad means good, cool means great, and wicked means excellent. 그러니까 미국의 슬랭에서는 what a bad 하면은 그게 되게 좋다는 뜻이고, cool 하면은 아주 멋지다는 뜻이고, and wicked 하면은 wicked 원래 사악한이잖아. wicked가 또 means excellent. 아주 훌륭한, 탁월한을 의미하곤 한다. 자, 요거는 이제 다 형용사들이잖아요. good이랑 great이랑 excellent가. 근데 형용사지만 그 형용사를 고유 명사처럼 생각해가지고 목적어로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means 그러니까 탁월한을 의미하고 great 훌륭한을 의미하고 good을 의미한다.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you'd find yourself confused by your great-grandchildren's speech because the language itself가 뭐하기 때문에?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인간이 지금 계속 뭘 발명해? words의 meaning을 계속 발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ever-changing,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이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가. 이해했어요? 인간이 계속 만들어내는 것에 계속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가. 이렇게 해서 주제는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인간의 발명, 그 인간의 발명을 끊임없이 반영하는, 계속해서 반영, reflect하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오케이? 됐나요? 자, 다음 38번 갑니다. 자, 요거는 뭐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단어 보고서. 지금 요거 이미 나와 있죠. 자, 여러분 speculation, 투기. 무슨 뜻의 투기일까요, 이거? 질투의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 할 때 그 투기입니다. 오케이? speculation 하면은 원래 뭐가 있죠? speculation 투기 말고 그 되게 아주 심사숙고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이제 또 speculation이란 말이야. 뭔가 뭐 베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열심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투기라고 쓰였는데, 여러분 이제 단어장 찾아보면은, 사전 찾아보면 투기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뜻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speculation을 단어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색, 이걸로 외우죠. 요걸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speculation, 사색과 관련된 단어다. 사색, 심사숙고 또는 뭐 견해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자, bank manager, 은행 지점장, respected, conscious, sort. 자, sort는 동사로도 분류하다입니다. 동사로도 sort는 분류하다다. 오케이? probably, flashy, 화려한,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요거 이제 필수 단어예요. 오만한, 거만한.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wit, petrol. petroleum이 석유죠. petrol, 휘발유. a lot of, 많은. 그래서 drought, profit 이렇게 나왔어요. 봅시다. The traditional bank managed in 1950s.
자, 1950년대에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은 was usually a respected pillar of the community. A cautious, careful sort of person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and didn't drink too much. 아, 요때 1950년대 은행 지점장들이 respected, 존경을 주로 받았대요. 보통 존경받는 pillar였대요. respected pillar. 필러는 원래 기둥이죠? 그럼 공동체의 기둥이래요. 공동체의 기둥이면 뭐야? 지역사회의 기둥, 존경받는 기둥이라는 것은 아, 그 은행 지점장은 우리 동네 되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이랬다라는 거죠. 그죠? 은행 지점장이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어때면 cautious,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가 깊고 사려 깊고 careful sort of person. A sort of person 하면 어떤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죠? Cautious sort of person이야.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아주 일찍 자고 술도 잘 많이 안 마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었다. But from 1970s, a new kind of banker appeared. 그런데 말이야, 1970년대에 새로운 종류의 뱅커가 등장했습니다. Loud, flashy, and arrogant. 아주 목소리가 크고 아주 화려하고 또 거만한, 큰 소리치며 화려하고 거만한 그러한 종류의 뱅커가 등장합니다. 1970년대에. These bankers loved to take big risks. 이 뱅커들은 좋아했습니다. 뭐를? 아주 큰 위험,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걸 좋아했다. 베팅을 좋아했다라는 얘기. 이 사람들은 약간 어떤 이미지예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투자 좀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 그죠? 오케이? They wanted to get rich quick and blow their money on fast cars and expensive champagne. Blow their money. 아까 blow on 뭐였어? blow on. 원래 blow는 불어버리다, 또 blow가 뭐 폭발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money를 갖다 blow 하네. 그럼 돈을 펑펑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들은 get rich quick.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blow their money, 돈을 펑펑 쓰고 싶어 했어요. 오케이? 요것도 blow도 투부정사죠. to get rich quick, to get rich quick, to blow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디다가 fast cars, 아주 빠른 자동차, 그리고 expensive champagne, 아주 비싼 샴페인, 빠른 차와 비싼 샴페인을 쓰고 싶어 했다고. 딱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지금 좀 They made their money through what's called speculation. 아, 이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갖다가 주로 뭘 통해서? speculation, 투기, 투자.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투기. 좀 더 공격적인 투자고, 좀 더 high risk, high return인 투자죠. 그죠? 그런 데에다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들은 돈을 소위 what's called, 소위 투기를 통해서 벌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But when people speculate, 그러나 그들이 투기를 할 때 they buy things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no interest, 그걸 사용함으로써 얻는 interest, 어떤 뭐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도 그들은 투기를 했대요. 근데 벗이네, 그죠? 앞에 문장에서 그들은 돈을 speculation을 통해서 벌었는데, 그러나 투기를 할 때 buy things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이게 앞에 문장과 완전히 벗을 통해 가지고 반대되는 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박스를 보면 보통 people buy things because they want to use them. 여기 딱 나오네. 보통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 가지고 물건을 사. Such as wheat to make bread and petrol to run the car.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 사용하려고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when people speculate,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도 산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 그죠? 주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당금 때문에 사잖아요. 그죠? 또 뭐죠?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등락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경마? 그럼 뭐 원래부터 갬블이었으니까. 집을 한 10채 샀어. 그 집에서 살려고 산 건가?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집 사고 싶지. 우리가 뭐 맨날 월세 내고 전세 뭐 이사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한 곳에 정착하고 살고 싶은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 근데 집을 10채 샀어. 100채 샀어. 10년 전인가? 한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조사해보니까 1950채더라고. 그거를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19세기까지는 금융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19세기까지는 정말 그 자본주의가 현물 위주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가. 근데 20세기 들어서 금융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금융자본주의, 오케이? 이제는 금융이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금융이. 회사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오너다, 메타의 오너다, 테슬라의 오너다. 뭐예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오너잖아, 그죠? 다 금융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게 장땡이야.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뭐 기여를 했는가 아니면 돈이 얼마나 현찰 얼마나 갖고 있나 그게 아니라 금융의 가치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they might buy a lot of wheat.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wheat을 사고는 했다. They might buy a lot of wheat simply because they think that its price is going to rise.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when a drought is predicted in wheat growing areas. 그러니까 가뭄이 예측돼요. wheat growing areas. 그러니까 밀이 자라는 지역에서 가뭄이 예측될 때 밀을 막 사재기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단순히 가격이 뛸 것 같으니까 지금 수요 공급 차원에서. 그죠? If their guess is right,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맞다면 they later sell the wheat for a profit. 당연히 어떻게 나중에 밀을 이익을 위해서 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엔 사회 문제로도 번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점 매석이라든지 정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가치인데 그거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는 안 좋은 면이 있구나라는 걸 일깨워준 게 바로 이런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40번. 40번이 마지막이죠? 아닌가? 40번이 마지막이네. 40번 마지막. 3분 내로 끝내볼까요? 자, 요약문 먼저 읽어요. All the mother cats can identify their own offspring. offspring이 자식 새끼죠? offspring은 새끼들이에요. 오케이? 특별히 뭐 동물들의 새끼도 보통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새끼 낳은 거를 지칭할 때 offspring을 주로 씁니다. 오케이? 어미 고양이들이 자기의 새끼를 식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빈칸할 확률이 높다. Any lost crying kittens. kitten이 이제 고양이잖아요. 그쵸? 길을 잃고 우는 새끼 고양이를 땡땡할 그 어떤 any lost crying kittens를 할 확률이 높다. Possibly to reduce the chances of being 땡땡 by predators. 이게 뭐냐면 아마도 reduce 하기 위해서래요. To reduce the chances of 빈칸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자, predator. 포식자들에 의해 땡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 식별할 자기 own offspring을 식별할 수 있으면 lost crying kittens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근데도 얘를 갖다가 빈칸할 확률이 높대요. 그러면 abandon은 아니겠네. 아무리 봐도 지금 딱 읽어보면. 그죠? collect 아니면 raise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볼게요.
Mother cats can't tell which kittens belong to them. 아, 식별할 수 있대. 방금 읽었던 거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어느 고양이, 어느 새끼 고양이들 자기들 건 자기 자식인지. When litters are mixed up, they use their kittens' scent to distinguish them from offspring. 여기 distinguish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of other mothers.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죠? Are mixed up, 섞여 있어. litters는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 새끼들이 섞여 있으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솔직히 동물들, 그죠? 새끼들이 섞여 있을 때도 걔네들은 냄새를 통해서 구분합니다. Despite this, 이럼에도 불구하고, when faced with the selection of kittens who have wandered from the nest, 자, 둥지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kittens의 selection에 직면했을 때, her own and others that aren't hers, 자기 거가 아닌 others, her own, 그리고 others that aren't hers, her mother cat doesn't appear to favor her own offspring when retrieving them. 이 어미 고양이가 a mother cat이 doesn't appear to favor. favor는 편애하는 거거든. doesn't appear.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appear to 동사예요. appear to 동사. 이런 것처럼 보인다거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뭐 하는 것처럼? 자기 새끼만 favor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When retrieving them. 새끼들을 되찾아올 때 자기 새끼만 편애하지 않고 others가 있는데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얘네들이거든. 얘가 요거 이제 얘와 얘랑 얘네랑 동격이 됩니다. 얘네들이랑 만났을 때조차도 요거는 이제 목적어 둘 다 목적어죠. When faced with a selection of kittens 했을 때 The reason for this 그 이유는 바로 uncertain 불확실하대요. Although distress vocalization from kittens that are lost from their nest 자기 보금자를 잃어버린 키튼스로부터의 그 고통 소리가 비록 are known to be very powerful 매우 강력할지라도 so it may just be hard for their mother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mother가 to resist retrieving them 그들을 데려오는 걸 거부하는 게 굉장히 되찾아오는 걸 거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ers. 그들 새끼인지와는 관계없이 it may just be hard. 매우 어렵대요. Mother가 resist retrieving them. 걔네들을 데려오는 걸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대. 뭐 때문에? Lost from the nest로부터 온 그 kittens. 걔네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are known to be very powerful. 매우 강력할지라도 그래서 it may just be hard. 데려오는 게 어렵대요. In the wild, a squeaking kitten out in the open is likely to attract predators. 야생에서는 말이죠. squawking 이거 소리 내는 겁니다. kitten 소리예요. 오케이. 이런 소리를 내는 kitten out in the open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애들은 likely to attract predators. 포식자들을 끌어들일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그거는 bad news입니다. For any other kittens around it. 그래서 a rapid rescue of any crying kitten은 would be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인 거예요. To prevent them from drawing unwanted attention. 뭐를?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을 예방하는 전략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렇게 생각을 한대요. 오케이. 됐어요? 새끼 고양이들 어떤 새끼 고양이든지 빨리 구조하는 것은 원치 않는 attention 관심을 끄는 것, 포식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예방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